이 시간 너무 귀한 우리 교수님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우리 한침대신학교 아시죠? 우리 이웃에 있는 게 너무 궁금해요. 거기에 기독교교육 학과장으로 섬기시는 박혜님 교수님을 소개할 때에 큰 박수로 맞아가겠습니다.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박혜민입니다. 저희 대덕 한빛교회로 오는 발걸음이 저는 언제나 좀 반갑고 고맙습니다. 특히 김갑구 목사님께 감사한 마음이 있어요. 2년 전에 하나님께서 저희 남편을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제가 좀 대기권 밖으로 좀 챙겨져 나가는 듯한 그런 느낌이 들었었어요. 그런데 학교로 복귀하는 것도 좀 힘든 마음이 있었는데 그 전에 우리 교회에서 제가 어떤 역할을 맡기로 약속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 일로 인해서 저는 이제 계획은 어그러진 줄 알았는데 기다려주셔가지고 제가 한빛교회로 발걸음을 하게 됐습니다. 그 시간이 저를 오히려 이렇게 세워주는 시간이 아니었나 생각을 하고, 그래서 연락을 하시면 무조건 제가 네 하고 학교에도 어떤 일들이 진행되고 있는데 제가 오지 않을 수 없는 마음을 가지고 오게 됩니다. 그리고 특별히 이번에는 이렇게 더 많은 분들과 만남을 갖게 돼서 너무 반가운데요. 여기서 제가 그 명단을 받아보니까 미취학 아이를 지금 키우고 계신 분이 한 분 계시더라고요. 네, 어디 계실까요? 여기 미취학 모르겠어요. 미취학 아들들 종이를 아직 학교에 가지 않은 둘 다. 예. 그리고 혹시 이제 초등학교 다니는 아이를 두신 분들이 여기 계실까요? 좀 몇 분 계셨거든요. 그리고 청소년, 중고등학생이다. 예, 나는 별 어렵다 지금. 어려울 수 있는. 자, 이제 저와 같이 할머니 손 들어보세요. 할머니. 네. 할머니세요? 네, 젊으시면. 네. 어머, 할머니세요? 네. 네. 저도 주소를 지냈네요. 5월 초순에 저희 아이가 분비 되었습니다. 저도 할머니예요. 이제 제가 학교에서 이렇게 가정과 관련된 교과목을 여러 개 연구하고 가르치고 그러면서 오늘 이제 이렇게 엄마학교를 한다고 했을 때 주제를 4가지를 선별하면서 첫 번째 주제로 성장의 토대를 만드는 부모라는 제목을 정하게 되었어요.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이미 어느 정도는 오늘 만나게 될 모든 단어를 알고 있고 또 그 역할을 하고 계세요. 근데 내가 좀 더 잘하고 싶다는 마음과 또 내가 이걸 놓쳤으면 어쩌지 하는 염려스러운 마음이 교차하실 수 있습니다. 그럴 때에 부탁드리는 것은 난 좀 그래도 괜찮겠어 하고 좀 후하게 여러분 말씀을 좀 봐주시기를 바라고요. 더 잘하면 좋겠다 하는 마음을 가지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익숙한 단어들을 만나게 되실 텐데 이 단어들을 제가 이 가장 첫 시간에 거론하는 이유는 기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본, 베이직은 사실 누구나 다 아는 것 같아서 기본이라고 하지만 베이직의 다른 의미는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뜻이 들어있어요. 우리가 기본 티셔츠가 있잖아요. 근데 그게 없으면 좀 불편하죠. 기본이라는 게 그런 것들입니다. 그래서 오늘 첫 시간에 만나게 될 이 용어들 내가 다 알고 있는 것인데 잘하고 있나? 잘했어. 그래서 좀 더 잘하려면 어떻게 하지? 그리고 다 지나버렸는데 어쩌지? 그렇지 않아요. 이게 우리 일생에 연관되는 일이기 때문에 지금부터 나 어떻게 하나 하는 생각을 가지고 성장의 토대를 만드는 부모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되게 좋아하는 성경 구절이 부모들과 만날 때 제가 마노아의 기도 삼손의 아버지
기도들이에요. 마노아가 하나님 구한 이 기도를 묵상하면서 항상 이제 시작하게 됩니다. 여러분 저 하얀 글씨로 되어 있는 부분만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그 남은 아이에게 어떻게 행할지를 우리에게 가르치게 하소서. 아멘. 하나님께 구하죠. 그 사람 다시 보내주세요. 아들 낳을 것이다 하셨는데 다시 보내주셔서 우리가 어떻게 행할지 알려주십시오 하고 구합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저와 여러분이 이 시간을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성장의 토대를 만드는 부모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성장의 토대는 바로 우리가 너무나 다 알고 있는 애착이라는 용어입니다. 애착. 여러분들 다 알고 계시죠? 네. 여러분 이 애착은 양육자와 그 아이 사이에 사랑의 끈이다라고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네, 이것은 인생 초기에 맺어지죠. 6개월에서 20개월 또는 18개월 이 정도로 잡습니다. 그러니까 인생의 첫 1, 2년은 너무 중요해 보이죠. 그런데 이게 형성되는 건 아주 간단한 원리입니다. 아기 그리고 엄마 우리죠. 상호작용, 적극적인 상호작용에 의해서 형성됩니다. 적극적으로 상호작용 아니할 수 없는 존재예요. 아이들은.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애착을 잘 아이들과 만들어 오셨습니다. 그런데 애착의 핵심은 안전 그리고 안성입니다. 그 존재가 있으면 나는 안정감을 느껴서 그래서 안정되는 거예요. 여러분 누군가가 옆에 있을 때 안전하다는 느낌 받으시죠? 그런 존재 옆에 있고 싶습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사람들이 그 사람 무슨 좀 힘든 일만 있으면 그 사람 생각나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안전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 옆에서 내가 무슨 대화를 하거나 마음을 털어놓으면 안정되게 돼 있어요. 마찬가지 원리예요. 사람은 똑같아요. 아이들이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엄마 조금 힘들 때 이렇게 아주 어리거나 컸어도 무슨 일이 있으면 엄마 하고 옆으로 오나요? 그렇죠. 끄덕끄덕 하시네요. 맞아요. 아이들이 옆으로 와요. 오고 그러면 이 아이가 불안했던 마음이 안전하게 느끼는 엄마 옆에서 불안감이 줄어들면서 안정되게 되어 있습니다. 요즘 시대가 너무 불안정해가지고 약국에 가면 안정액이 있어요. 마음을 안정시키는. 네, 여러분 앞으로 안정액을 보면 애착을 떠올리시기 바랍니다. 네, 사람은 이렇게 사람의 마음의 불안감은요, 이렇게 이 애착이라는 것으로 애착을 느끼는 존재로 인해서 안정되게 되어 있는데 이게 인생의 가장 초기에 부모와의 관계에서 맺어져요. 엄청난 큰 선물을 우리가 아이들에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태어나가지고 어떻게 살겠어요? 네, 이게 우리가 이 안정감을 주죠. 그래서 이 애착 형성의 주요 요소가 별로 어렵지 않아요. 가장 간단한 건 채워주는 거예요. 공급입니다. 공급. 예. 배가 고파서 울면 바로 먹여주고, 그래서 그리고 또 젖어서 찝찝해서 울면 갈아주면 돼요. 풀 앤 드라이라고 많아요. 배부르게 채워주고 뽀송뽀송하게 해주면 그걸로 아이들은 기본은 돼요. 기본은 됩니다. 이게 그 신체적인 충족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의 남편께서 밥 먹고 나서 충족감을 느끼십니까? 그게 기본이에요. 사람은. 아이들도 마찬가지죠. 저는 집에 이렇게 들어가서 엄마 하고 들어갔는데 엄마가 없으면 그때 바로 기분 나빴었어요. 그리고 배고픈데 엄마가 밥을 차려서 밥을 먹고 나면 아주 흐뭇하죠. 제 바로 아래 여동생이에요. 얘는 배가 고프면 울어요. 애가 다 큰 애가. 얘는 배고픔을 못 참는 아이예요. 그래서 엄마가 맛있는 밥을 해주면 애가 너무 충족감 느끼는데 똑같아요. 우리가 어른이 돼서도 똑같은데 아이들은 더 하겠죠. 거기서 애착이라는 게 아주. 근데 이렇게 신체적인 만족으로 끝나지
맞지 않아요. 예전에 1, 2차 세계대전 시대에 이렇게 전쟁고아가 많이 생겨가지고 이 전쟁고아들 먹여줬어요. 다 이렇게 치료도 해주고. 근데 아이들이 정신적으로 애들이 고장이 나기 시작했어요. 심지어 죽기 시작해서 3, 4개월 지나니까. 왜 그랬냐? 저게 없어요. 상호작용, 즐거운 반응, 이렇게 양육자가 보여주고 안아주고 스킨십 해주고 즐거워. 상호작용하는 게 아이들이 너무 많고 돌볼 사람 없으니까 안아주지 못하도록 규칙이 그렇게 되어 있었어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정신적으로 고장이 나고 심지어 죽어요. 너무 무섭지 않나요? 사람은 그렇게 그런 정도로 만들었어요. 그래서 출산 후에 내가 우울하여서 아이를 제대로 안아주지 못하였다는 그런 기간을 거치셨으면 다 큰 녀석 조금 더 안아주세요. 조금 더 안아주세요. 사람은 그래야 건강합니다. 애착이라는 게 그렇게 어렵게 만들어지는 게 아닙니다. 근데 왜 이렇게 어렵게 지금 이 아까운 시간에 애착 얘기를 많이 하느냐? 일생 동안 가요. 일생 동안. 왜 그러냐면 근원적인 거기 때문에 뿌리가 된다는 거죠. 그게 근원적인 안정감이고요. 진짜 이게 자기 가치감으로 연결됩니다. 이게 내가 사랑받을 만하구나 하는. 그러면 이게 초기에 이렇게 되면 난 사랑받을 만하고 난 안정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런 아이들은 성장하면서 친구들 관계가 좋아요. 연구가 다 되어 있어요. 아이들을 그 반에서 생일을 초대하고 싶은 아이 3명씩 쓰기 해가지고 조사해 보면은 그 반에서 보면 몇 명으로 줄여져요. 그리고 나서 이 아이들 애착과 관련된 이 조사를 한 다음에 비교를 해보면 이 애들이 정말 애착이 안정적으로 엄청 잘 맺어진 애들이에요. 그런 애들이 친구 관계가 아주 원활한 거예요. 잘 친구들과 관계해요. 여기서 끝나느냐? 안 그래요. 나중에 이성 친구 사귈 때, 데이트하고 사랑하는 사람과 사귈 때. 그래서 요즘에 성인들의 애착과 관련된 연구가 엄청나게 진행돼요. 왜냐면 이 사회가 자꾸 정신적으로 어려운 사람들이 늘어가고 있어가지고 근원적으로 내려오다 보니까 애착과 관련된 연구가 많이 진행되는 거죠. 제가 그때 많이 바빠가지고 빨리 아이 떨어뜨리고 제가 직장생활을 해야 했습니다. 그냥 괜찮아요. 아이들에게 지금 오늘 사랑한다고, 소중하다. 내가 너 때문에 너무 기쁘다. 그거 우리 해줄 수 있잖아요. 오늘 아침에 제가 대덕한빛교회로 출발하려고 하니까 저희 아들이 나이트, 제가 간호사예요, 제 아들이. 응급실 간호사인데 나이트 근무 마치고 전화가 왔어요. 저 지금 운동 마치고 집에 들어가서 이제 편히 잘 거야. 아이고 수고했다. 그랬더니 엄마 사랑해. 아주 그냥 덩치 큰 녀석이 사랑한다고. 그래서 어떻게 정말 달달한지 모르겠어요. 제가 그런 말을 잘 못했었거든요. 요즘에 저도 사랑해, 사랑해를 진짜 잘 하고 있어요. 물론 손녀에게는 제가 통제할 수 없이 나와요. 나오는데 왜 이렇게 아이들, 내 자녀에게 그게 잘 안 될까요? 네, 여러분, 너로 인해 내가 기뻐, 소중해. 여러분, 뭐 때문에 기뻐? 아니, 그냥 존재 자체로 그렇게 해주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안전. 여러분은 아이들이 저런 애착 실험을 해도 낯선방 실험이라고 여러분들 다 아시고 계실 거예요. 어린 아이들을 낯선 방에 엄마랑 있다가 낯선 사람 들어오고 엄마가 나가고 엄마가 다시 들어오고 어떤 반응을 보이나 가지고 애착에 대해서 연구했잖아요. 그럴 때 안전 애착을 가진 애들은 엄마가 있으면 엄마를 안정기지 삼고 탐색을 해요. 호기심 천국이죠. 막 주변을 탐색하고 장난감하고 놀고, 엄마가 없으면 당황하고 엄마가 다시 들어오면 조금 호소해요.
칭얼대. 왜 나만 혼자 놔뒀어요? 하듯이. 그러다가 엄마가 달래주면 금세 진정이 됩니다. 그게 안정적인 거예요. 그런데 불안성 애착에서 저항 애착은 엄마가 있어도 칭얼칭얼, 엄마가 나가면 더 불안해서 칭얼칭얼, 엄마가 들어와서 달래줘도 더 발발발 넘어가면서 진정이 잘 안 됩니다. 또 회피 애착은 엄마가 있어도 so cool, 애가 굉장히 쿨하고요. 그리고 엄마가 나가도 애가 뭐 둘레둘레 하고는 별로, 또 엄마가 들어와도 별로. 그러면 와, 이 아이는 정말 쿨하다. 이 아이는 엄마한테 별로 이렇게 칭얼대지 않으니까. 근데 말이죠, 뇌파 검사를 했어요. 스트레스 호르몬이 어떻게 나오나. 그렇게 쿨하니까 저 아까 저항애착을 가진 애들은 막 스트레스 호르몬 나오는 줄 알겠는데 이 아이는 표현도 없고 스트레스 호르몬 안 나오는 줄 알죠. 저항애착 아이만큼 그보다 더 나와요. 내가 스트레스를 안 받는 게 아니고 엄마한테 기대할 수 없기 때문에 표현을 안 하는 거예요. 물론 맹점이 하나 있어요. 아이들 기질도 한 몫을 해요. 같이 상호작용하는 거예요. 단지 엄마가 어떻게 했느냐만 그 역할을 하는 건 아니에요. 한 가지 더 고려하셔야 돼요. 그 외에 수동수동한 애들은 조금 괜찮아요. 근데 예민한 아이들이 있어요. 열에 하나. 그런 애들은 이게 꼭 불안정 애착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호소가 많을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그저 저 실험만으로 보자면 그런 측면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드렸죠. 그 기본적인 걸 채워주고 그리고 접촉하고. 여러분 아이들 좋아하는 걸 해주세요. 네, 보고 싶은 거 해주시고, 예, 그리고 두드려주시고 쓰담쓰담 해주시고. 좀 내가 노력해야겠다는 분들 좀 낮게 표시해 주세요. 나 좀 노력해야겠다. 저도 조금 표현이 적은 쪽이라 살짝 저도 좀 노력했거든요. 제 딸이 저랑 닮아가지고 걔가 되게 쿨해가지고 걔는 3살 때 제가 이렇게 방을 따로 해주고 같이 얘 잠자는 거 따로 혼자 자는 거 걱정스러워 있었더니 얘가 저 밀어내면서 엄마 저 졸려요. 엄마 방에 가세요. 자기 자야 되겠다고. 그랬던 애라 지금도 이렇게 표현이 좀 적어요. 우리 서로 사랑해 하는 거 아들은 막 저한테 저돌적으로 엄마 사랑해 막 이렇게 하는데 요즘에 제가 시작했어요. 다혜야 사랑해 그러면 얘도 엄마 사랑해. 네, 자기도 이제 결혼하고 아이를 낳고 하다 보니까 조금 이렇게 쉬워지네요. 노력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 저도 접촉하는 걸 되게 싫어하는데 조금만 이렇게 쏟아내고 이거 좋은 일이더라고요. 예, 여기 보니까 저처럼 그런 성격의 소유자도 있으신 것 같아요. 조금 노력을 해보시죠. 아이들은 좋아합니다. 아 엄마 왜 이래? 이러면서도 좋아해요. 애들은 좋아합니다. 예, 노려주시고. 두 번째는 기본적 신뢰감이라는 이 용어를 들어보신 적이 있으실까요? 들어보신 적 없으면 진짜 너무 다행입니다. 제가 말씀드릴 수 있잖아요. 자, 이게 애착과 연장선상에 있는 용어예요. 자, 어머니로부터 아까 보호와 사랑, 공급, 접촉 받잖아요. 그럼 아이가 자, 그런 아이가 있고 배고파도 젖어도 엄마가 별로 대응이 없어요. 아까 제가 풀 앤 드라이라고 했는데 그게 잘 안 돼요. 이럴 때 어떻게 되느냐? 나뉘어요. 어떻게 나뉘느냐? 어머니로부터 이런 근본적인 공급이나 접촉을 잘 받았어요. 그럼 이 아이들이 야, 이 낯선 세상이 근본적으로 나를 환영한다, 나를 좋아한다 라고 느껴요. 그래서 나를 환영한다는 걸 느낍니다. 여러분 아이들은 처음 태어나면 엄마의 얼굴과 자신의 얼굴을 구분 못해요. 무슨 말이냐면 엄마가 스마일 웃으면 야 내가 웃는구나 라고 느낀다고. 그래서 웃으셔야 돼요. 네, 웃으셔야 돼요. 여러분 자아가 분화되어 나오는 시기는 만 2, 3세 시기 말 많아지면서 내 거야 안 해
싫어, 미워 이런 얘기 할 때 있잖아요. 막 부정적인 말. 그때가 그 시기예요. 그거 부정적인 말 쓴다고 따뜻한 밥 먹여놨더니 자녀들이 이럴 일이 아니에요. 막 그럴 때예요. 네, 저희 손녀가 요즘 저한테 할머니는 할머니 집에 가. 박혜님 할머니, 박혜님 할머니 집에 가. 지훈이는 지훈이 집에. 여기 자기 집이라고. 사실은 거기 내 집인데. 그러니까 무슨 딸이 당황해가지고 엄마 얘가 왜 이러냐고. 그래서 내가 자기를 주장하는 거다. 자기의 뜻을. 금세 이 시기가 있다. 얘는 진짜 제대로 하고 있는 거니까 너무 염려하지 말아라고 했는데 할 때마다 얘는 좀 놀래더라고요. 애가 왜 이러지? 이렇게. 그래서 자기를 주장하는 때가 있어요. 그게 정상적인 거죠. 분화되어 나와요. 엄마와 다른 나를 주장하는 거죠. 그런데 말이죠. 아주 처음 태어났을 때 아이는 엄마가 나고 내가 엄마예요. 그러니까 엄마가 웃으면 내가 웃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 다소 이제 여기 또 둘째, 셋째들도 나오실 거죠? 넷째? 네. 웃어주세요. 그럼 다 큰 녀석은 다 분화돼 나왔으니까 그렇지 않은가? 사실 그렇지 않아요. 아이들은 엄마의 미소가 굉장히 안심돼요. 그러니까 다 컸으니까 안 웃어주는 거 아니고 자, 하나, 둘, 셋, 스마일. 여러분 진짜 고우신 거 알아요? 진짜 고우시네요. 자, 그런데 반대지. 자, 이렇게 하면 낯선 세상이 근본적으로 나한테 좋다, 세상이 나를 환영한다 그럴 때 그 안에 생기는 게 근본적, 기본적 신뢰감이에요. 그래서 베이직이 붙었어요. 그래서 이게 무슨 느낌이냐면 나는 믿을 수 있다. 내가 나를 믿을 수 있고 나를 둘러싼 환경을 믿을 수 있다. 아싸! 세상을 향해 나아가자. 이런 거예요. 그래서 아주 자신만만해지고 그런 겁니다. 근데 반대로 엄마가 빨리빨리 반응 안 해주고 공급 안 해주죠? 그러면 주변 세계와 자신에 대한 부정적인 생각을 형성하면서 빈 공간으로 있지 않고 기본적 불신. 아이고 이게 참 미스트러스트는 진짜 별로잖아요. 예, 불신감이 자리를 잡게 돼요. 여러분 이 기본적 신뢰감은 아까 애착과 마찬가지로 이후 대인관계 적응의 성공과 실패를 결정할 정도로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여기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한 18개월까지 정도는요 이렇게 4시간 간격으로 먹여야지 이렇게 따지지 마시고 아이가 배고파하면 얼른 특히 초기일수록 더 그러니까 12개월 전까지 더 얼른 먹여주시고 이렇게 빨리 뽀송뽀송하게 만들어주시고 그렇게 해주시면 내가 관심받고 있어. 난 좋은 존재야. 이 환경이 나를 환영해. 이렇게 느낄 수 있고 이것이 평생의 바탕이 된다 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잘 오신 것 같지 않습니까? 굉장히 노력하셨잖아요. 잠 줄이면서 굉장히 노력해 오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조금 부족한 게 있었으면 좀 더 해볼까 하는 생각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 다음에 이 기본적 신뢰감이 왜 중요한가를 한번 더 강조하자면 이게 신앙의 기초가 되는 덕목이 여기에서 형성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아이들을 신앙 좋은 아이들로 키우고 싶잖아요. 그렇죠? 진짜 소원이지 않습니까? 제가 정말 기뻤던 순간이 있습니다. 남편을 하나님이 이렇게 부르시고 나서 정말 한 달간이 매일이 정말 어떻게 지나가는지 모르는 그런 시간을 좀 보냈는데 참 신기하게 제 마음 깊이에서 어떤 느껴지는 것들이 뭐였냐면 진짜 감사하다. 우리에게 주셨던 그 시간들에 대한 감사가 근데 그 감사의 가장 핵심 뭐였냐면 이 정도의 충격을 받아보니까 내 안에 뭐가 있는지 알겠다. 구원에 대한 확신, 하늘나라에 대한 소망, 부활에 대한 소망 이게 내 안에 있구나. 이제 알겠다. 너무 감사하다. 그게 이제 슬픔
전환되는 시간들이 왔어요. 그러니까 그럴 때 제가 저희 아이들하고 이제 같이 의논을 하기에 모였는데 엄마 사실 요즘에 마음이 이래라고 이야기했더니 저희 두 녀석이 너무 신기하게 엄마도 그래? 나도 이번에 내 안에 무엇이 있는 줄 알았어.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는 게 이런 것이구나. 구원의 자녀가 됐다는 게 이런 거구나. 내 안에 이런 고백이 있어. 얘기하는데 제가 스스로 그 고백을 이렇게 할 때는 비빌 수 없이 너무 기뻤어요. 정말 말로 할 수 없이 기쁘더라고요. 그럼 우리 자녀들의 신앙을 우리가 어떻게 좌지우지 하겠습니까? 그들의 고백을 우리가 대신해 줄 수 있습니까? 그렇진 않잖아요. 그런데 이 아이들이 자기가 그것을 고백하는구나 하는 것이 말로 할 수 없는 기쁨이 되더라고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 아이들은 정말로 이른 시기에 태어나서 얼마 되지 않은 그 기간을 부모와 상호작용하면서 그 기간 동안 무의식을 통해서 이 부모의 신앙이 전달되고 아이가 체득한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돌보는 사람과의 관계를 통해서. 여러분, 그래서 많이 연구되고 있는 분야 중에 하나가 하나님 이미지에 대한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자녀들이 아버지나 어머니를 그 어머니에 대한 이미지를 하나님께 투영한다는 거예요. 그런 사업까지 가니까 우리 마음이 더 간절해지죠. 야, 잘하고 싶다. 우리 아이들한테 정말 좋은 역할을 하고 싶구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신앙의 기초가 되는 덕목이 뭡니까? 신뢰와 불신. 아까 그 신뢰, 불신. 그리고 희망과 절망, 용기와 비겁. 이런 것들이 무의식을 통해서 부모와의 관계들이 가장 기본적인 인간의 감정 속에서 신앙적인 가장 기본의 씨앗도 이때 심기고 자라는 이런 시기를 우리 애들이 거치면서 성장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역할이 참 대단한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괜찮습니다. 우리 되게 실수하잖아요. 저도 제일 괴로운 건 나는 교육한 여자인데 교육 심리까지 한 여자인데 가방끈이 길어. 숫자가 3개야. 그리고 나서 신학했죠. 기독교 교육으로 또 석박사를 했네. 근데 아이들은 아까 목사님이 이론과 실제가 제일 안 맞는 영역이 가정이라고요? 너무 안 근사해요. 제가 마이크 잡고 이러고 있으니까 근사해 보이지만 너무 안 근사해. 그래서 정말 아이들한테 용서를, 진지하게 용서를 구한 적이 몇 번 있었어요. 참 부족하죠, 우리가. 그렇지만 여러분, 그렇게 실수가 많았던 저인데도 제 가정생활 속에서 아이들이 저희가 그래도 하나님 뜻대로 살아보려고 우리가 수고롭게 이 시간을 보내었는데 아이들이 같은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한번 좀 용기를 내어보니 좋겠다 생각합니다. 애착과 기본적 신뢰감을 갖는데요. 또 하나는 이제 성장의 두세 번째 자율성입니다. 여러분, 아이가 어느 정도 크면요, 이게 이 자율성이라는 건 기본적 신뢰감을 통해 가지고 자율성, 이게 부모로부터 나는 다른 존재. 아까 제가 자기를 주장한다고 그랬죠. 저희 손녀가 지금 할머니 안 사랑해요. 안 좋아해요. 그래놓고 제가 집에 가면 영상통화가 와요. 왜? 그러면은 지훈이가 할머니 보고 싶다고. 이게 자기를 표현하느라고 지금 그러고 있는데, 이게 이렇게 분리되고 개별화되는 이 과정을 통해서 아이가 신체도 있잖아요. 안경만 있던 애들이 자기가 손으로 여러분, 에디슨 젓가락을 가지고 호박을 자기가 쥐어서 지금 먹고 있어요. 야채를 엄청 좋아하는 나이인데 이렇게 소근육, 대근육 잘 쓰고 걷기도 뛰기도 하고 자르기도 하고 이렇게 애들이 성장하면서 자기의 의지를 발현하게 됩니다. 통제력을 자기가 갖고자 원해요. 자연스러운 겁니다. 엄마 말 들어. 착하지? 여러분, 착한데
이게 의지를 발휘하게 하셔야 해요. 아이들은 의지를.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런 존재로 만들었다고. 자유의지를 주시고 뭔가 하고 싶어요. 아 진짜 아유 귀찮아. 왜 이렇게 버둥대? 왜 이렇게 말을 안 해? 자연스러운 거거든요. 너무 건강한 거거든요. 잘 자라고 있는 거거든요. 이게 이 아이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이렇게 발현되다 보니까 한쪽으로는 고집을 부리게 되고 한쪽으로는 자기가 자기 뜻대로 하는 공격성을 나타내게도 돼요. 약간 이거는 어느 정도 선에서는 아 이때 이런 행동을 할 수 있구나. 이렇게 저희 아이도 이렇게 발로 이렇게 막 차버리고 이런 일들을 해요. 자기 마음에 안 들면. 그래서 그럴 때 저희 얘네 엄마가 아니야 그거 아니지 라고 아주 이렇게 단호하게. 근데 여러분 단호한데 부드러우셔야 돼요. 이거는 말이 안 된다고 싶지만 노력해보면 될 수 있어요. 단호하지만 부드럽게, 부드럽지만 단호하게. 이 두 개가 어떻게 같이 갈 수 있는가. 자, 그러면 한번 연습 한번 해볼까요? 엄마 발로 차면 안 돼. 자, 단호한데 부드럽게 해보시는 겁니다. 부드럽지만 그 속에 단호함이 있으셔야 돼요. 엄마 발로 차면 안 돼. 시작. 엄마 발로 차면 안 돼. 여러분 AI 아니시죠? 여기 단호할 때는 뒤에 안 돼. 으시면 단호함이 안 느껴져요. 부드럽지만 단호하게요. 엄마 발로 차면 안 돼. 시작. 엄마 발로 차면 안 돼. 그렇죠. 끝에 탁. 잘하셨어요. 이게 아이들로 하여금 이제 자기도 알거든요. 해놓고는 자 해요. 근데 그거 몇 번 하면 안 돼. 몇 번 해주면 애들이 자기가 해놓고도 아차 싶어요. 그리고 엄마 미안해요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애들은 그렇게 크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때 근데 안 돼만 하면 너무 안 돼만 하면 여러분 이때는 쏟아도 자기가 먹는 때예요. 양치도 자기가 치약 한 통을 다 쏟아 다 먹어도 하고 뱉고 노력을 해야 된대죠. 좀 있으면 옷도 자기가 양말도 자기가 이런 때가 돼야 됩니다. 과도하게 못하게 통제하거나 반대로 지금 할 수 없는 일인데 하게 하거나 아이가 할 수 없는 일도 많죠. 아직은 아이들이 뭐 단추 완벽하게 잠그고 나면 못하잖아요. 근데 그것도 못해? 비난하고 저희 본 얼굴이 나오죠. 그것도 못해? 그렇게 하면 이 자율성의 반대 진영에 뭐가 자리 잡히냐면 자기 수치감이 뭐냐면 부끄러워요 이게 수치감이 아니라 내 존재가 뭐가 잘못되었다고 하는 느낌이에요. 그래서 다른 말로 회의감, 의심, 자기 존재에 대한 회의나 의심이 자리 잡히게 된다. 나도 뭐 좀 잘못됐나 하는 이것도 약간 근본적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부모의 반응으로부터 애들이 그거를 그래서 여러분 이게 끝까지 입을 때까지 그대로 진행하게 하면 실패는 아니에요. 근데 한 번에 안 된다고 바로 부모가 대신해 주거나 아이고 그것도 못하고 이렇게 돼버리면 아이는 실패가 되죠. 계속 할 기회를 이렇게 주는 게 중요하겠죠. 그래서 이 중요한 이 시기에 이 자율성의 시기에 굉장히 중요한 건 아이들의 그 행동에 대해서 일관성 있게 지도하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허용의 범위와 통제의 범위를 일정하게 가져가는 것입니다. 허용해 줄 거는 마음껏 허용해 주세요. 그런데 안 되는 건 딱 예를 들어서 이 시기에 아이들이 식사를 할 때 이 자리에서만 할 수 있어. 이게 중요해요. 그래서 간식은 이 자리에서까지도 먹을 수 있어. 이런 거 있죠. 이게 범위를 정하는 거예요. 할 수 있는 거과 해서는 안 되는 거. 사실 이게 배변 훈련하고 같이 가면서 일이 되어지거든요. 자연스럽게. 그래서 그리고 잠은 여기서 자는 거야. 이런 것들 있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아이들로 하여금 굉장히 질서 잡히게 해요. 마음을. 그리고 더불어 굉장한 것을
것을 발현시킵니다. 그게 뭐냐면 부모의 권위예요. 여러분, 부모가 일관성 있게 허용과 통제를 해나가면 부모는 권위를 가져요. 좀 이따가 두 번째 주제 의사소통 그 관계의 통로를 다룰 때도 이 부분을 잠깐 말씀드릴 겁니다. 이게 중요해요. 여러분, 부모가 권위를 가져야 돼요. 친구 같은 부모 하지 마세요. 그냥 부모님 하세요. 엄마 하시는 게 좋아요. 여러분, 권위를 부모가 가지면 그 가정에 질서가 있어요. 그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최근 들어서 모든 학자들이 입을 모아서 친구 같은 부모 하지 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질서 있게 권위를 가지고 주도권은 부모가 항상 가지고 있어요 하는 말을 그 누구를 위해서냐면 아이를 위해서예요. 아이를 위해서. 그게 안전합니다. 그래서 그 허용되는 사회적으로 용인되는 범위 안에서 만족을 누리게 하고 그렇지 않으면 제한을 가해 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제 10분 안에 맞춰야 되기 때문에 제가 빨리 가겠습니다. 이제 주도성인데요. 아까 이 자율성 위에 주도성이 자리 잡힌다. 주도성은 무슨 말이냐면 책임감을 갖는 거예요. 어떤 일에 대해서 책임감을 갖고 자기가 이끌어가려고 하는 거예요. 너무 기특하지 않습니까? 이 아이들이 이걸 하려고 해.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이걸 자꾸 하려는데 부모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자기가 뭔가 작품을 만들고 싶어. 그림을 그리고 만들기를 하고 이게 뭐예요? 라고 주장을 하는데 예를 패스트푸드점에 갔다가 저희 아이도 그랬거든요. 뭐 스티커 하나 붙이고는 이게 우주선이라는 거예요. 그 빨대 컵이. 그래서 이거를 집에다가 전시를 해야 되겠네. 이 시기에는 집이 약간 쓰레기장 정도인데 근데 그건 자기에게서는 엄청난 주도적으로 지가 뭔가를 계획하고 만든 일이기 때문에 엄청난 작품이거든요. 인정해 주셔야 됩니다. 여러분들도 비슷하시잖아요. 여러분들이 뭔가 계획해서 했는데 여행 계획을 하시든지 뭘 했는데 누군가가 인정해주면 엄청 좋지 않습니까? 아이도 똑같은 겁니다. 사실 지금 이 아이들의 초기에 일어난 일들을 얘기하지만 발달학자들은 이게 초기에 뭐 어느 단계마다 일이라고 하지만 사실 지금 우리 자신에게 적용해도 그다지 틀린 말이 아니에요. 그래서 근데 애가 하는 일마다 딴지거리도 잘 못한다. 왜 선을 삐뚤삐뚤 이렇게 그렸냐? 짧은기를 이렇게 하면 되냐? 그러면 이 아이가 아까는 왜 그 자율성이 제지를 당하면 수치심이나 회의감을 갖는다 했는데 주도성이 제지를 당하면 죄책감을 가져요. 죄책감. 나 뭐 잘 못하는 사람이구나 이런 거예요. 나는 뭘 잘 못해. 할 수 없어요. 라는 건데 여러분 이제 제일 중요한 거는 물개박수예요. 자, 물개박수 한번 해볼까요? 물개박수. 니가 이거 하는 거야? 지지반응. 작은 성취가 쌓이게 해줘야 돼요. 그러면 아이가 성취감을 갖습니다. 작은 성취가 쌓이면 우리의 지지반응 속에서 그래서 여러분 교회에서도요 아이들 뭐 작품 만들거나 뭘 했다 그리고 앞에 나와가지고 뭐 발표를 했다 뒤에 박수를 막 정말 아이들 알고 저같이 소극적인 성격도 교회 안에서 자라면서 교회가 작다 보니까 저도 맨날 발표할 때마다 왜 뭐 절기마다 나가가지고 추수감사절에도 연극하고 그러면서 터는 것 같아요. 우리 아이들 그렇게 해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어떨 때 칭찬하냐? 일단 잘한 건 칭찬하시고요. 잘하려고 노력한 건 칭찬하시고요. 잘못했어도 그래도 그 중에서 훌륭한 점. 여러분 창의적이 되십시오. 다 뽑아서 아이들한테 계속 좀 칭찬을. 근데 여러분 이게 아이들이 너무 촉이 좋아서 알아요. 이거 거짓말이구나. 그런 건 하지 마시고 우리가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그러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 스스로 할 수 있는 미션을 주거나 무조건 안 돼 이런 말은 안 하면 좋겠죠. 그리고 스스로 할 수 있는 일을 꾸준히 하게 하는 것. 여러분 필요하시면 제가 이거 PDF로 다 공급해 드릴 테니까 너무 그냥 메모도 좋지만 그냥 즐겁게 해주셔도 좋겠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스스로 선택해서 선택권을 부여하고 그걸 꾸준히 할 수 있게 해주면 좋겠다 하는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말씀드릴 게 성장의 토대
완결판이 자존감이에요. 이게 왜 완결판이냐? 저렇게 애착, 신뢰감, 자율성, 주도성 위에 뭐가 쌓이냐면 만족감과 자신감이 쌓여요. 야, 나는 괜찮은 사람이야. 할 수 있어. 여러분 조금 잘난 맛을 갖고 살고 계십니까? 애들도 그렇고 우리 모든 사람이 조금 잘난 맛 있어요. 할 수 있어요. 예. 그 자신감, 만족감, 스스로에 대한 만족감. 100%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잖아요. 오늘 여러분 거울 보시면서 나 좀 괜찮네 생각하셨어요? 네, 그게 중요해요. 무조건 됐지 뭐 정도. 이게 이제 그 위에 이게 자아존중감 자리 잡힙니다. 근데 말이죠. 왜 자아존중감을 끝에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느냐? 너무 많이 들은 말씀이겠지만 너무 중요해요. 예, 이 자아존중감이라는 건 자기가 자기에 대해서 얼마나 긍정적으로 평가하는가예요. 그래서 이거는 굉장히 주관적인 거예요. 객관적이잖아요. 제가 우리 학교에서 많은 아이들을 만나보는데 객관적으로 그 녀석 너무 괜찮아. 아니 정말 지적인 부분도 그렇고 너무 괜찮은데 근데 자기가 다 준비해가지고 PPT까지 완벽하게 만들어가지고 딴 녀석한테 발표하라고 줘요. 결코 안 해. 그래서 너 왜 안 해? 그러니까 그 일부분이라도 해. 너무 아까워서 제가 그 PPT 만든 걸 보면 감이 와요. 어느 정도 이 내용을 이해했어야 이런 자료가 나오나 알잖아요. 그래서 너 좀 해봐. 그럼 일부분만 해봐. 했더니 얘가 고민이 돼가지고 제 방을 찾아왔습니다. 펑펑 울어요. 맨날 아버지한테 들은 말이 쓸데없이 딸이 태어나가지고 우리 집에 짜게도 쓸모없는 딸이 태어나가지고 혹시 이 중에서 그런 말씀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옛날 예적 일이 그런 때는 많았어. 그랬는데요. 아니 얘는 그때는 20몇 년 전이에요. 그쵸? 더 어린 애들. 그래서 이 여린여린하고 이쁜 녀석을 그리고 딸내미인데 맨날 그 고구마 캐러 내보내요 아버지가. 주말마다 가서 고구마 농사를 짓더라고. 걔가 캔 고구마를 제가 먹으면서 너무 속상했어. 지같이 얼마나 예쁜 고구마를 지금까지 있어도 하나도 상하지 않고 제가 그 고구마 먹을 때마다 얘를 지금도 걔를 얘기하잖아요. 너무 마음이 안타까워요. 얼마나 예쁘고 얼마나 능력이 많은데 스스로에 대한 평가가 낮은 거예요. 그게 그렇게 부모라니까 부모가 그거를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게 성인이 되어서의 성공이나 행복을 결정짓는 조건이 되어버린다. 이게 평생 가요. 그래서 이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게 이 자존감은 모든 행동의 근원이 되는 핵심적인 인간 행동 특성이에요. 모든 행동의 근원입니다. 이게 참 근본적인 영향력이 너무. 그래서 이게 자존감, 자존감의 두 가지 요소가 뭐냐면 나는 가치가 있지. 사랑받을 만한 가치가 있지. 나는 사람들이 좋아할 만한 가치가 있지. 여러분 스스로 그렇게 느끼십니까? 사랑받을 만한 가치가 있다. 여러분 주장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 한 사람을 각자를 사랑하셔서 예수님을 주셨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그런 존재잖아요. 정말 제가 성단기에 못난이로 불렸다고요. 우리 님이 못나이라고 불렸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나니까 제가 너무 괜찮은 사랑받는 사람이란 걸 알겠어요. 사랑받을 만한 가치가 있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게 얼마나 좋은 일인지 모르겠어요. 우리 아이들 그렇게 키워야 되겠죠. 이 자기 가치감이 있으면 무엇이 자동적으로 생기는 줄 아세요? 할 수 있다! I can do it! 이렇게 보재기 묻고 날라보니까 하는 충만감이 이렇게 자리 잡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이 자존감에 관한 실험을 보여드리죠. 서울대학교 심리학과와 EBS가 손잡고 이거 그 EBS의 영상으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여기 그 자존감 지수를 조사를 연구해가지고요. 이제 그 자존감 지수 높은 아이들 6명 그리고 평균치 아이들 6명을 섞어서 12명을 선발해가지고 실험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물이 이렇게 벙벙이 차 있는 이 물을 둘이 이렇게 나릅니다. 근데 애들한테 물어요. 이거 너희들 이거 물 잘 흘리지 않고 물 양도 중요하고 먼저 가는 것도 중요해요. 그래서 잘할 수 있겠어? 하고 물어봤을 때 결과적으로 보니까 자존감 지수 높은 애들은 벌써 잘할 수 있습니다.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반응이 와요. 그래서 자존감의 성취와 관련이 있어요. 근데 자존감 지수 평균 아이들은 어떡하지? 다 흘린 것 같아요. 벌써 벌벌 어떡하지? 물론 아까 기질이라는 면도 있고 있지만 아이들이 벌써 자존감 지수랑 굉장히 참 신기하게도 그렇게 거의 100% 맞아 들어가는 결과가 나와요. 또 하나는 리더십, 그 아이들을 또 이게 세 팀으로 나눠요. 4명씩 짝을 지어가지고. 그래서 이게 텐트를 조립하게 해요. 여러분 텐트 조립 잘 하십니까? 저는 못해요. 텐트 조립을 하는데 그 중에서 이렇게 관찰자들이 체크를 해서 그 관찰자들은 얘네들이 자존감 지수 모르고 그냥 평가를 합니다. 네, 여러분 주도적인 역할을 하는 애들이 항상 있어요. 그룹에 보면 여러분 주도적이라고 해서 다 리더십이 있는 게 아닙니다. 애들 쥐어갖고 주도적이라는 게 그런 것도 주도 특성 안에 들어가거든요. 근데 리더십은요 아이들 가진 공통의 목표를 향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능력을 싹 발휘하도록 해서 목표를 달성하게 하는 게 리더십이에요. 그래서 저 실험에서 애들 행동을 관찰해서 해보니까 자존감이 높은 애들이 또 리더십 높은 애들로 체크가 다 되더라는 거예요. 참 신기해요. 여러분 저기는 다 엄청 훈련된 분들이 체크하신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렇게 이 자존감이 아까 리더십과 관련되는데 그 사이에 뭐가 있냐면 공감 능력이라는 게 있어요. 리더십이 그러니까 이 자존감이 높은 애들은 나 자신에 대해서 따뜻해요. 나 자신에 대해서 여유가 있어. 그냥 나 괜찮지 뭐. 근데 그러면 이런 애들 어떤지 아세요? 남들에게도 따뜻해요. 그래서 너 지금 이랬구나. 근데 이렇게 해보면 어때? 너 이렇게 할 수밖에 없었어. 공감해주는 거예요. 그러면 애들이 이 아이를 따를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서 리더십이 발현이 되죠. 그래서 제가 스펙을 만들어 봤습니다. 억지로. 이거 조금 억지예요. 네. 저기 이렇게 자기 존중감, 자존감이 높은 애들은 좋은 인성을 가져요. 이 인성이 뭘까요? 인성, 그리고 공감 능력이 높죠. 그런 애들이 능력 발휘하죠. 리드하는 능력을 발휘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샥 모아보니까 스펙이네. 그래서 그냥 기억에 남으시라고. 그래서 여러분 이 자존감의 열매가 진짜 진정한 스펙. 우리는 애들 뭐 좋은 학교 보내고, 근데 여러분 요즘에 대학교들도 난리예요. 애들 정서적으로 불안정한 애들 능력이 그렇게 많은데 결국 그냥 중간에서 그게 잘 발휘가 안 돼버리는 일들도 많아.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다른 자질을 가지고 여러분 자녀들을 사랑하면 이 아이들 속에 이런 정말 아름다운 품성과 또 능력이 잘 잡히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정말 그런가? 여러분 자존감의 출처를 살펴보니까 여기 3-4살 된 애들인데 여기 퍼즐 맞추려 하는데 안 맞는 퍼즐을 일부러 넣어놨어요. 그랬을 때 나중에 애들 낑낑대고 있는데 나중에 와서 잘못되었네. 선생님이 바꿔주게 하고 이제 그러고 난 다음 애들한테 물어요. 다 끝내고 나서 너희들 마음이 어때? 하고 카드를 짓게 하죠. 그랬을 때 자존감이 높은 애들은 저 웃는 얼굴을 선택해요. 왠지 아세요? 거봐, 난 할 수 있는 사람인데 해낼 줄 알았지 뭐. 안심하고 기쁜 거예요. 근데 저렇게 저 표정, 어두운 표정은 힘들었어. 나 정말 힘들었다는 약간 실패감만 남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제 말이 아니라 각자들이
실험하고 하는 말입니다. 그런데 엄마들하고 같이 해보겠어. 이게 7교인데 안 맞는 거 일부러 주고 그렇게 했더니 재밌는 건 엄마들이 믿어주고 가만히 지켜보는 엄마가 2분이셨어요. 6명 중에 4분은 왜 안 맞는 거야? 이게 왜 이러는 거야? 내가 어떻게 해봐야지? 이렇게 하면 되잖아. 아닌가? 엄마가 더 안 달랐어요. 저는 그 4명 중에 속합니다. 저는 이걸 지켜보면서 있는 엄마들을 보고 제가 더 감탄했어요. 이걸 지켜보고 있구나. 아이를 그만큼 믿어주는 그 속에 있다, 비결.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시간의 마지막으로 마시멜로 이야기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 너무 잘 알고 있잖아요. 근데 마시멜로 이야기는 우리 이 이야기 알고 있어요. 미셸 박사가 그 스탠퍼드 실험실에서 실험실에서 했던 실험이죠. 굉장히 많은 아이들, 4살 유아들 했을 때. 그래가지고 그 중에서 뭐 전체 3분의 1이 성공했는데 얘네들이 뭐 몇십 년 후에 보니까 뭐 대학 수학 능력 시험도 잘 봐, 뭐 건강 상태도 좋아, 성취도 좋아. 그래가지고 중년의 삶에서도 차이가 나. 그래서 벌써 될성 부른 떡잎과 노란 떡잎이 이렇게 있다. 이렇게 돼버려가지고 만족을 지연하게 만들어야 돼. 막 이런 이야기가 있었어요. 근데 이 똑같은 실험 그룹에서 우리가 모르는 두 번째 실험을 했습니다. 그랬을 때 이 첫 실험에서 이렇게 잘 살펴보니까 성공하는 그룹들이요, 이 아이들이 벌써 전략이 있어요. 그걸 안 보려고 막 노래를 부르고 딴데를 보고 막 눈을 감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는 이 뚜껑을 덮어줬어요. 그랬더니 훨씬 많은 아이들이 성공하더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개인차보다는 첫 번째는 개인차에 대해서 환경을 어떻게 만들어줘요? 환경 조성이 아이들 개인 탓만 할 게 아니라 환경을 조성해 주는 게 중요하겠죠. 근데 말이죠. 또 한 번 있었어요. 또 한 번. 세 번째. 이 팀은 그 록펠러 대학에서 키드라는 교수님 팀이 새롭게 했는데 3세에서 5세 다 나이는 어려요. 이 아이들을 28명을 14명 지금 나누고요. 그 신뢰를 경험한 팀과 비신뢰를 경험한 팀으로 나눈 거예요. 그러니까 그림 그리기 또 미술 활동을 하는데 선생님이 좀 이따가 어떤 재료를 더 갖다 줄게 라고 한 팀에 얘기하고 두 팀은 다 얘기하고 한 팀은 갖다 주고 한 팀은 갖다 주지 않았어요. 한 팀은 선생님이 말한 대로 신뢰를 경험한 거고 한 팀은 비신뢰를 경험한 거죠. 그리고 나서 이 실험을 했는데 너무 놀라운 일이죠. 그러니까 신뢰를 경험한 아이들이 거의 대부분 15분 동안 9명 거의 많은 아이들이 마시멜로 먹지 않고 기다려요. 믿으니까. 이거 안 먹으면 2개 줄 걸 믿으니까. 그런데 비신뢰를 경험한 애들은 단 1명만 기다려요. 이게 뭘까요? 신뢰를 경험하는 게 중요한 거죠. 그러니 여러분, 결국 개인차도 있겠지만 환경도 중요한데 그 환경 중에 누가? 가정에서는 부모. 그래서 여러분 약속하고 지키세요. 약속하고 지키는 것이 아이에게 도움이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자녀 성장의 토대가 우리구나, 우리가 제공하는 환경이구나를 생각하시는 여러분이 되셔서 좀 더 많이 접촉해 주시고 필요를 공급해 주시고 또 자율성과 주도성을 격려하시는 여러분이셨습니다.